57에 뭐 처녀도 아니고 뭘 그렇게 비싸게 굴어? 나이값을 해야지. 몸값 비싸게 받을 나이는 지났다고. 이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 김미순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세 딸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세탁소가 어느새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다림질하는 냄새가 이제는 제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분이었는데 나이는 제 또래로 보였습니다. 회색빛이 도는 머리카락이 있었지만 얼굴은 참 멋있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세탁소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가 가깝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네요. 어떤 옷을 맡기실 건가요? 남자분은 검은색 봉투에서 옷가지를 꺼냈어요. 작업복 몇 벌과 정장 한 벌이었습니다. 정장은 내일 입어야 해서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후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동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동식 씨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동식 씨가 왔어요. 옷 찾으러 왔어요. 네,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무역회사 다니다가 퇴직하고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타일공이었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세탁소는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20년 정도 됐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세 딸을 키우려고 시작했거든요. 혼자서 세 딸을 다 키우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평소엔 손님들과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데 왜인지 그분과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동식 씨가 세탁소에 들렀어요. 가끔은 간단한 커피도 들고 오면서 함께 마시자고 하기도 했죠. 미순 씨, 오늘은 좀 어때? 날이 추워져서 감기 조심해야겠어. 언제부터인가 서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동식 씨야말로 타일 작업하느라 허리 조심해. 아이고, 요즘은 현장 일은 안 하고 사무실에만 있어. 그래서 운동 삼아 여기까지 걸어오는 거야. 그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일상을 나누는 사이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동식 씨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순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같이 밥 먹을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기뻤습니다. 20년 만에 누군가와 저녁 식사를 한다는 생각에 괜히 설레기도 했고요. 동네 고깃집에서 만났어요. 동식 씨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더군요. 저도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단장을 했습니다. 미순 씨, 오늘 정말 예뻐. 평소에도 참 단정하지만 오늘은 더 빛나네.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얼마 만에 듣는 칭찬인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마워. 세탁소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르게 너무 여성스럽다. 식사하는 내내 동식 씨는 제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가끔은 농담도 건네면서요. 정말 대단해. 나라면 그렇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싶네. 별거 아니야. 그냥 살아온 거지. 딸들이 다 잘 자라줘서 다행이고. 딸들 모두 출가했다고 했지. 이제 좀 편하게 살아. 그동안 고생 많았네. 그 말에 왠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한마디에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식 씨는 2번의 이혼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과는 성격 차이로 두 번째 부인과는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졌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기도 한데 가끔은 너무 외로워. 미순 씨는 어때? 나도 비슷해. 딸들이 자주 찾아오긴 하지만 결국 밤에는 혼자니까.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외로움을 털어놓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동식 씨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 동식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20살 소녀처럼 말이죠. 응, 좋아.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세탁소 사장과 손님에서 좀 더 특별한 사이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동식 씨는 세탁물이 없어도 가게에 들렀고 가끔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차츰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동식 씨는 조금씩 더 적극적인 스킨십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깨를 감싸거나 허리를 살짝 앉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키스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첫 키스는 세탁소 문을 닫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놀랐지만 거부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아 설레기도 했죠.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동식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나면 대화보다는 신체 접촉을 더 원했고 가끔은 제가 불편해하는데도 계속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영화관에서 손이 제 무릎 위로 올라왔을 때 저도 모르게 손을 쳐냈어요. 미안해.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니야. 내가 조금 급했나 봐. 웃으며 말했지만 동식 씨의 눈빛에서 약간의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동식 씨가 자신의 집에서 요리를 해주겠다며 저를 초대했어요. 미순아,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까? 내가 직접 요리해 줄게. 처음 가보는 그의 집이라 조금 긴장됐지만 이제 2달 넘게 만난 사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집은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집치고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식탁이 있었고 그 위에 촛불까지 켜져 있었어요. 와, 분위기 있네. 특별한 저녁이니까. 내가 직접 다 요리했어.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요. 와인도 준비해 두었더군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분위기에 취해 몇 잔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동식 씨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미순아, 오늘 정말 예뻐. 동식 씨는 제 어깨를 감싸고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자연스럽게 키스가 이어졌고 처음에는 그냥 입술만 살짝 닿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따뜻하고 좋았지만 갑자기 동식 씨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로 향했습니다. 당황해서 그의 손을 잡았어요. 동식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미순아, 충분히 알잖아. 내가 얼마나 너를 원하는지.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져 있었어요. 다른 손으로는 제 허벅지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나 준비가 안 됐어. 동식 씨는 잠시 눈을 감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어. 서두르지 않을게.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남았어요. 실망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3달째 접어들었을 때 어느 금요일 저녁에 동식 씨가 찾아왔어요. 미순아, 오늘 시간 있어? 같이 저녁 먹고 영화 보러 갈까?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동식 씨는 갑자기 계획이 바뀌었다며 영화 대신 자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집에? 왜? 우리끼리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만 따라갔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 동식 씨가 갑자기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팔로 제 어깨를 감싸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순아, 우리 관계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 미순이 너를 생각하면 미치겠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키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지만 점점 더 강해지는 그의 손길에 불안해졌습니다. 동식 씨의 손이 제 원피스 지퍼를 향해 움직였어요. 다른 손으로는 제 가슴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동식아, 잠깐만. 제가 그의 손을 잡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래?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충분히 알잖아. 그래도 나는 아직. 동식 씨는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어요. 얼굴이 화가 난 듯 붉어져 있었습니다. 너 같은 나이에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여자 처음 봤어. 그래서 혼자 사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몇 달 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까다롭다고? 그럼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즐겨야지. 뭘 그렇게 아끼고 그래? 그러려고 만난 게 아닌데. 그럼 뭐야? 우리가 이렇게 석 달 넘게 만났는데 아직도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거야.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잖아. 나는 그냥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동식 씨는 비웃듯이 웃었어요. 시간, 너가 매력 있어서 내가 이러는 줄 알아? 나이 값을 해야지. 몸 하나 내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57에 뭐 처녀도 아니고 뭘 그렇게 비싸게 굴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나는 이만 가볼게. 가방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향했어요. 동식 씨는 뒤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끝낼 거야? 응, 이렇게 끝내.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 집에 돌아와서야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화장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57의 나이에 이런 모멸감을 느끼게 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세탁소를 열 때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식 씨에게서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모두 사과하는 내용이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틀 뒤 동식 씨가 세탁소로 찾아왔어요. 미순아, 정말 미안해. 그날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괜찮아? 그냥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해. 일주일 정도 고민 끝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동식 씨는 정말 조심스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점차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동식 씨는 저녁 식사 후 자신의 집에 가자고 했어요.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그의 진심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동식 씨는 와인을 꺼내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좋은 와인으로 준비했어. 특별한 날? 무슨 날인데? 우리가 처음 만난 지 4개월 됐어.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음악을 틀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동식 씨는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동식 씨는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강렬해졌고 어느새 소파로 이어졌습니다. 동식 씨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거부감이 덜했어요. 하지만 블라우스가 완전히 벗겨지고 동식 씨의 손길이 제 브래지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갑자기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잠깐만. 동식 씨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어요. 제 몸을 만지면서 다른 손으로는 치마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괜찮아, 미순아. 이제 서로 많이 알잖아. 아니, 정말? 잠깐만. 제가 그의 손을 잡자 동식 씨는 갑자기 일어났어요. 얼굴이 화가 난 듯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직도 준비 안 됐다고? 그냥 좀 더 천천히 가고 싶어서. 얼마나 더 천천히 가자는 거야? 우리가 벌써 4개월이나 만났는데. 동식 씨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에이, 이렇게 까다롭게 굴지 마. 나이 값을 해야지. 몸값 비싸게 받을 나이는 지났다고. 이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재빨리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만 가볼게. 또 이럴 거야. 매번 이럴 거면 왜 만나는 거야? 그러게. 왜 만났는지 모르겠네. 안녕히 계세요.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동식 씨가 뒤에서 제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됐어. 이제 그만해. 동식 씨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다른 거잖아. 아니야. 정말 미순이를 좋아해. 그냥 표현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팔을 빼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57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동식 씨의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세탁소 문을 여는 일상은 변함없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끔 문이 열릴 때마다 동식 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리기도 했죠. 처음 이틀은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이틀은 슬펐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나흘이 지나자 차츰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단골 손님 김 여사님이 세탁물을 찾으러 오셨어요. 미순 씨,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김 여사님은 제 또래로 10년 넘게 이 세탁소를 이용하신 분이에요.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혹시 그 사람 때문인가요? 요즘 가게에 자주 오시던 그 멋진 남자분 말이에요. 아, 네.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괜찮으시면 말해봐요. 망설이다가 김 여사님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김 여사님도 5년 전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분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양반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고집부리냐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김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치 제 경험을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김 여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번 주말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실버 모임에 저를 초대하신다고요. 토요일 오후 동네 문화센터에 도착했어요. 김 여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모임에는 10명 정도의 50대, 60대 여성분들이 계셨는데 모두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날의 주제는 노년의 사랑과 관계였는데 마치 저를 위한 시간인 것 같았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나이값을 해야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했어요. 모임에 참석한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미순 씨, 정말 잘하셨어요. 자신의 가치를 지킨 거예요. 우리 나이에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날 모임은 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어요. 일요일 아침 오랜만에 기분 좋게 눈을 떴어요. 동네 공원에는 저처럼 아침 산책을 나온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문득 저도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달쯤 지났을까요? 세탁소에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동네 서점을 운영하는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옷에서 책 냄새가 안 빠져요. 특별히 관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점 하시는 분이시죠? 네,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과 사장의 관계였지만 차츰 친해졌어요. 최 선생님은 저보다 3살 많은 60세였고 10년 전 부인을 여의고 혼자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세탁소 일을 마치고 서점에 들렀을 때 최 선생님이 책 한 권을 권해주셨어요. 이 책을 보니 미순 씨가 생각났어요. 노년의 삶과 사랑에 관한 수필이었어요. 집에 와서 읽어보니 정말 제게 필요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서점에 들러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최 선생님은 제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때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책 축제가 열리는데 함께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어요. 동식 씨와의 경험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조금 두려웠거든요. 네, 좋아요. 같이 가보고 싶네요. 그렇게 우리는 책 축제에 함께 갔어요. 여러 작가들의 강연도 듣고 새로운 책들도 구경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책을 찾아주셨고 저는 그의 취향에 맞는 책을 추천해드렸어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고백하셨어요. 미순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미순 씨가 많이 좋아요. 갑작스러운 고백이 아니었기에 저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항상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천천히 알아가는 게 어떨까요?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 관계를 시작했어요. 동식 씨 관계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 선생님은 항상 제 마음과 의사를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 최 선생님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미순 씨, 괜찮다면 안 와도 될까요? 최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동식 씨처럼 성급하지도 않고 제가 불편해할까봐 항상 확인하면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순아, 정말 예뻐.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고 어느 날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순아, 나는 단지 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내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최 선생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확실해? 네, 확실해요. 그는 저를 침실로 안내했어요. 촛불을 켜고 은은한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맨틱했어요. 미순아, 천천히 하자. 급하지 않아.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어요.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아파? 불편해? 그는 계속해서 제 상태를 물어봤어요.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 때도 브래지어를 벗길 때도 항상 허락을 구했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진정한 존중 속에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의 입맞춤은 부드러웠고 손길은 다정했습니다. 급하지 않고 천천히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맞춰주었어요. 미순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지낸 지 1년이 되던 날, 최 선생님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미순아, 널 만난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 결혼할까?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남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박 여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물었어요. 미순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요.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네, 좋은 분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혼자 산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쉽게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나이에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제 마음과 몸을 소중히 여길 권리가 있어요. 정말 멋진 깨달음이네요. 오늘도 세탁소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탁기를 돌리고 다림질을 하겠지만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아요. 이제는 제 삶의 주인공은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걷고 계신가요? 혹시 외로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혼자라고 해서 결코 소중함이 덜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봄을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